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PMG닷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습니다. 물가 둔화 조짐이 좀 나오면서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대까지 늘어났죠.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3.1% 오르면서 금리 전망에 일부 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여하튼간에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경제지표, 물가지표 발표 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다우지수 1.1%, 나스닥 지수 1.39%, S&P 500 지수 1.13%, 특히 중소형주들이 크게 올랐죠. 중소형주들이 급등했습니다. 2.97%, 러셀 2000 지수가 2.97%나 급등한 모습을 직접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준비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한번 특별히 AI 이 AI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 문서를 좀 내용을 좀 작성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쭉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안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크게 좀 대두가 된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 전월 대비 0.3%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1%입니다. 이전에 2.9%보다 3.1%. 그리고 이제 2.7%죠. 요거죠. 이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이었죠. 자, 2025년 7월 미국 CPI 발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르면서 6월과 동일하며 전반적인 물가 압박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치가 시장에서 높아진 거죠. 레건 캐피탈의 스칼러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가 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청신호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제 25bp. 그렇지만 또 이제 9월에 한 50bp 더 큰 이제 50bp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은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는데 25bp냐 50bp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유 더 보게 되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 둔화.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가 연율 기준 3.1%로 6월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9월 인하 여지를 열어준 수준이었고, 물가 상승 압력의 일시적 가능성, 일시적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AI 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관세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아직은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고, 노동시장 지난 이제 6월 고용지표, 7월 달에 발표된, 8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죠. 여하튼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에 이제 반영됐는데 거의 90%, 9월 금리 인하가 90%까지 반영됐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죠. S&P 500 맵 한번 보시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일단 CPI 전망치가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죠. 자, S&P 500 맵을 보기 앞서서 여기서 먼저 볼까요? 일단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상승했고요. 네, 조정 이후에 첫 양봉이 나왔네요. 애플 하루 쉬고 오늘 재차 상승 1% 상승 나왔고, 아마존, 메타가 3% 사상 최고가입니다. 790달러. 브로드컴 2.94% 올랐고요. 네,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테슬라도 오늘 0.53 밀렸다가 끌어올려졌죠. 어제 테슬라 오른 이유 말씀드렸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다시 재차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맵을 한번 보시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죠. 그거 보기 앞서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 원달러 환율은 1384원대로 소폭 좀 내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자, VIX 같은 경우는 뭐 15를 깼네요. 14.73까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미국 증시가 오늘 또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이제 일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뭐 음봉이 좀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원래 급등 그 다음 날에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자, 특히 이제 성장주 매그니피션트 7 빅테크 위주의 매그니피션트 7에서 AI 반도체 AI 칩과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주도했으면 볼 수 있겠고, 메타 역시 상승했죠. 그리고 금융주 역시 상승이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지만 중소형주들도 꽤 좀 오름폭을 좀 보여주었죠. 이것도 한번 AI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중 수출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 여기 AI 도움을 받으니까 좀 여기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중국의 차세대 블랙엘 칩의 저사양 버전 H20이죠. 판매 허용할 것을 시사하면서 H20 칩에 대한 15% 수익 공유 조건과 함께 미국 정부 수출 허가를 위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이건 뭐 이미 말씀드린 거고, 이에 따라 이제 중국의 반응은 중국 당국은 H20 칩의 관료 국가 보안 분야 사용을 자제하도록 기업들에게 권고했다. 이런 내용도 어제 있었죠. 이제 이거 한 어젯밤 한 12시 정도 이게 작성한 내용이었는데 이때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종가는 이제 상승 마감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지금 회사의 역할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장이 아닌 지능형 엔진으로 진화해야 한다 라는 이제 전략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시장도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자, 애플은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7,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 iOS 2.6 베타 기능을요. 쭉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본 보험사와 확장 계약을 좀 맺었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파이널 웰스 매니지먼트는 팔란티어 주식을 633. 좀 내용이 좀 다 AI 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들이 팔란티어 지분을 좀 늘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 있네요. 자, 메타가 왜 3% 넘게 상승했냐? 최고가 790달러 이르렀는데, 볼까요? 주요 분석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죠. 루프캐피탈은 목표 주가를 980달러로, 평균 목표가는 822달러. 자, 볼까요? 어제
네, 메타는 지금 790달러로 마감했죠. 자, 테슬라. 네, 테슬라 관련되기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상승, 네, 투자 심리 회복, 네, 금리 인하,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건데, 자, 하루 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가이던스 상향, 그다음에 AI 수요 증가, 네, 이런 부분이 네,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었지요. 마이크론 4분기 매출과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죠.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종도 네, 긍정적이죠.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네, 이에 따라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잭 리서치는 브로드컴을 AI, 사물인터넷, 산업혁명 4.0 등의 성장 트렌드 속에 매수 유망 종목으로 네, 지목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무역정책 기대감, 네, 반도체 섹터 전반의 구조의 강세, 네, 이런 부분이 어제 이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을 좀 이끈 내용이다. 결국은 뭐 9월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다. 네, 오늘 밤은 또 일부 이제 하루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또 일부 일시적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AI 도움을 지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도움으로 이런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분석하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군들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도 네, 매일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변동성이 좀 컸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내용 뭐 재밌지 않습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2025년 네, 8월 어제가 우리 12일 네, 한국 네, 증시에 있었던 일과 왜 하락했는지 뭐 알려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 참고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였죠. 개인 투자만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각각 605억, 네, 기관이 이제 973억 순매도. 약간 이게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다는 내용. 네. 네, 장 초반 네, 상승분을 반납했다. 차익 매물 나왔고, 요거였죠.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혼선이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투자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AI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리포트 하향 증가. 네, 2분기 실적 시즌 만에서 112건에 달하는 투자 의향 하향 리포트가 발표가 됐다. 네, 이런 게 이제 어제 네, 8월 12일 한국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제 전강 후약의 약세를 좀 이끌었고, 네, 미국의 CPI, 그다음에 정책 리스크는 우리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 증시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과연 네, 요 부분 네, 세제 정책 불확실성, 요게 이제 빨리 완화가 되는 네, 이게 이제 명확해져야 네, 3,200 2021년도 3,316포인트를 네,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도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13일 일정 국정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JF엔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